우리의 젊은 태극전사들, 즐기다 보니 이겼고 이기다 보니 어느새 결승입니다. 이제 6시간 뒤면 마지막 승부를 알리는 휘슬이 지구 반대편 폴란드에서 울립니다. 대표팀이 차게 될 이 공. 승리의 여신은 과연 누구의 골망을 허락할까요? 그럼 경기가 열리는 폴란드 현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공성금 기자,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6시간 뒤면 이곳 우치 스타디움에서 대망의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마지막 훈련을 가졌는데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는 우승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승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었던 정종용 감독이 드디어 재치 있는 입담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준우승하면 연필 한 자리도 없다. 옛날에 그랬었어요. 진짜. 같이 뛰는 마음으로 한번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챔피언십에서는 아쉽게 준우승했지만 이번엔 꼭 우승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이강인도 정 감독의 열망에 화답했습니다. 저희가 내일 더 열심히 뛰어서 꼭 감독님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이번 결승전에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초청으로 한국 축구 전설 박지성이 함께해 우리 선수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보면 떨릴 것 같아가지고 관중석 쪽은 안 보려고 진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응원단도 이곳 우치에서 2002년 월드컵 열기를 재현할 계획입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교민들과 한국에서 온 붉은 악마들이 경기장에 집결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응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곳곳의 붉은 악마들은 본격 응원전을 위해 출격 준비 중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 경기 시작까지 5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경기장 모습 전해주시죠. 네, 이곳 사강 월드컵 경기장에는 4시간쯤 뒤인 오늘 밤 11시부터 시민들의 입장이 시작됩니다. 이곳 관중석은 시민들로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기 전 시민들은 경기장 앞에서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무난히 우승할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축구 역사를 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결승 갔으니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마련한 공식 응원전을 앞두고 시민들은 가족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사상 첫 우승을 기원하는 거리 응원전에 서울에서만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나설 전망입니다. 대규모 거리 응원을 앞두고 편의점과 음식점 등도 축구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서 너무 좋고 4대0 우리나라 화이팅! 응원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등에서도 대규모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부산에선 세계적 스타로 거듭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7개의 별 방탄소년단이 부산에 떴습니다. 콘서트가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은 물론이고 도시 전체가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팬들이 공연장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멤버 사진 앞에는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팬들로 북적였고 국내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몰려들어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공연은 내일까지 열리는데 티켓 45,000장은 예매 몇 분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We came all the way from Florida to Korea to watch the Mustard concert for BTS. We're really excited. We are really excited.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노래 자체가 좋아서 좋아합니다. 방탄!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는 물론 영화의 전당과 황령산 전망쉼터 등에선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랏빛 조명이 켜졌습니다. 부산 출신 멤버들의 고향을 활용한 여행 콘텐츠도 출시돼 큰 인기를 이끌었습니다. 부산시는 티켓을 예매한 팬 외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주변 고층 건물들의 외부인 출입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심야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려 관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울 방침입니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 교통경찰들과 6개 중대를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오늘 새벽 전남 신안 앞바다에선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배 안엔 50대 선원이 갇혀 있었는데요. 이 선원, 배가 뒤집히면서 만들어진 에어포켓에서 100분간 버티다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전복된 어선으로 접근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밧줄을 따라 조금씩 어선 내부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캄캄한 어둠 속에 한 남성이 발견됩니다. 뒤집힌 배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이른바 에어포켓 속에 50대 선원이 생존해 있던 겁니다. 이 선원은 배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100분가량 에어포켓에서 사투를 벌이다 구조됐습니다. 해어선을 활용을 해서 가상의 훈련을 실전처럼 내실 있게 훈련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선원은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선에 함께 있던 선장은 전복 당시 무사히 빠져나와 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으며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암초를 만난 어선이 급선회하면서 배가 뒤집힌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관련 속보입니다. 가해 선박은 물론 선장까지 모두 풀려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번 사건을 담당해온 부다페스트 시 경찰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수사에 대한 질문에 가해 선박에 대한 조사는 더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기노와 유리선장을 조사해온 부다페스트 시경찰. 취재진이 만난 시경찰 대변인은 지난 10일 비시그라드에 정박한 시기노에 대한 조사가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Tekintettel arra, hogy mi a szemle során a nyomozati cselekményeket elvégeztük, így a hajó további visszatartása nem indokolt. 우리 합동 신속 대응팀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재차 요구했지만 시기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소환도, 억류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유리선장을 제외한 시기노 선원에 대해서도 추가 피의자 조사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유람선의 심각한 파손 흔적과 관련해 시기노와의 충돌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Erre azt tudom mondani, hogy ez természetesen a nyomozás feladata, tisztázni és szakértői kérdés. 인양된 유람선에 대해서도 모든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Jelenleg a budapesti rendőrfőkapitányság a hableányt lefoglalta és azt őrzi. Ez pusztán egy tárolási és egy őrzési kérdés. Csepelen csináltuk meg a hajó teljes szemléjét, jelenleg az újpesti kikötőben van, gyakorlatilag ez csak egy tárolási kérdés. 다만 전문가들의 분석이 남아있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경찰이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전단 수사팀이 가수 비아이의 과거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회사의 수장을 잃은 데다 수사까지 앞둔 YG는 대응책 논의에 한창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가수 비아이와 제보자 한모 씨의 3년 전 마약 사건 수사 기록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 씨는 경찰의 1, 2차 조사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3차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한 경위부터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다며 해외에 있는 한 씨와 접촉해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둔 YG 엔터테인먼트에는 주말인 오늘도 직원들이 출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현석 전 대표의 사퇴 소식을 듣고 YG 사옥 앞을 찾은 외국인 팬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 한 씨 조사를 마치면 양 전 대표의 비아이 마약 사건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
하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자칫 수사가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소갈이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신이 돌아오기만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이윤우 기자가 직접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고유정에게 살해된 전 남편 강모 씨의 방. 아들의 죽음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 아버지는 강 씨가 쓰던 물건을 그대로 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하루는 안경, 다음 날에는 모자, 그 다음 날 렌즈통이 올려져 있어요. 널 꼭 찾고 싶다. 빨리 돌아와라. 맨날 얘기하시죠. 책꽂이에 꽂혀있는 바람개비 2개. 2년 만에 만나는 아들과 함께 날리려 했던 겁니다. 고유정과 이혼한 뒤에도 강 씨는 아이의 물건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만들었어요. 노루도 보러 가고 애랑 같이 동물원도 가고. 가족들은 자칫 시신을 찾지 못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 가족 좀 숨 쉴 수 있게 한이라도 풀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강 씨의 것으로 추정됐던 뼈 조각이 동물뼈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 등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시신을 찾는 전단지를 뿌리는 등 시신 회수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죄일까요? 그냥 애 보고 싶다고 연락했을 뿐인데.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10대 4명이 함께 살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전해드렸었는데요.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들 폭행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갑내기 10대 4명에게 폭행당해 숨진 김모군. 부검 결과 김군은 갈비뼈 4개가 부러졌고 간도 파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고의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죽었거나 이런 때려먹는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피해자들 몇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들의 폭행으로 김군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을 반복하고 치료도 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는 가해자가 폭행으로 숨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했다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복구한 결과 폭행당한 김군의 얼굴 사진도 확보됐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가해자 3명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돼도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까지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마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홍콩에서 내일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홍콩 정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내일 700만 명의 시민 중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시위를 앞둔 홍콩. 지난 12일 정부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기로 해 검은 대행진의 날로 명명했습니다. 시민들은 시위 전부터 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335 모여 토론했습니다. It is the time that everyone needs to do something. So if this is the minimum thing that I can do, I never will be here and I will try to show my presence. 아이 엄마들까지 나서서 정부 규탄 구호를 외쳤습니다. Today we gather here to send a signal to the young people that they will not be alone. We will be with them. 시위대는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이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경 진압까지 하며 법안 추진 강행 의지를 밝혔던 홍콩 정부도 폭발하는 민심에 놀랐습니다. 심야회의와 대책회의를 거친 끝에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추진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the Council will halt its work in relation to the bill until our work in communication, explanation, and listening to opinions is completed. 또 논의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고 비판을 수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자유조선이 2달 전 공개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 깨는 영상 기억하십니까? 자유조선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탈북민이 자기가 초상화를 깼고 지난 2월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서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자유조선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조국 땅에서란 글자가 나오고 한 남성이 벽에 걸린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를 뗀 뒤 바닥에 차례로 내던집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북한 내부에도 자유조선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폭스뉴스에 자신이 초상화를 깼고 지난 2월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서 한 일이라는 자유조선 조직원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익명의 이 탈북민은 대사관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 백성들을 가난과 억압과 기아로 몰아넣은 지도자들의 얼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초상화를 내던질 때 수백만 동포들 대신에 사악한 불의에 타격을 가한 느낌이었고 유리 깨지는 소리에 마음속 사슬도 부서지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시는 조국 땅을 못 밟을 줄 알았는데 북한 영내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들은 귀순을 도와달라는 북한 외교관 요청을 받고 대사관에 갔을 뿐이며 몇 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마지막 순간 선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행위였던 만큼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을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타를 쓰거나 발음 실수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SNS에 갑자기 고래 왕자를 만났다고 해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고래 왕자는 누굴까요?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나는 매일 해외 정상급 인사들과 만난다며 그 이름을 나열했는데 영국 여왕 다음으로 언급한 고래 왕세자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영국 찰스 왕세자의 칭호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웨일즈와 비슷한 발음이자 고래를 뜻하는 단어로 잘못 쓴 겁니다. 오타는 곧 수정됐지만 왕관을 쓴 고래부터 바닷가에서 고래와 조우하는 트럼프 대통령, 영국 왕실 가족석에서 재롱을 피우는 고래까지 패러디는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오타뿐 아니라 여러 단어를 잘못 발음해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Diversity and diversity. Rich traditions.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차갑습니다. Unfortunately, we've come to get used to a president that has, I hate to say this, but less class. 현지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의 이 트위터 메시지가 갖는 무게감을 지적하며 보다 정제되고 정확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일침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네, 어젯밤 스웨덴에선 7,500km 떨어진 광화문의 비행선을 조종해 야경을 감상하는 시연이 이뤄졌습니다.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5G 기술을 선보인 겁니다. 스톡홀름에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스웨덴 국기가 그려진 비행선이 광화문 광장을 날아오릅니다. 7,500km 떨어진 스웨덴 에릭슨 스튜디오에서 원격 조종하는 것으로 비행선에서 촬영한 광화문의 야경이 대형 화면에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세계적인 통신 장비 회사 에릭슨에서 펼쳐진 한국의 5G 기술 시연입니다. 우리 국왕님께서는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것은 정말 놀랍다라는 것뿐입니다. 이어진 비즈니스 서밋에서 양국은 5G 기술을 비롯해 바이오 헬스, 전기차 같은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스웨덴의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에 6억 3천만 달러, 약 7,400억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을 끝으로 6박 8일 북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내일 새벽 귀국길에 오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 관련 스타트업들도 많은데요. 이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시간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불가사리로 제설제를 만드는 현장입니다. 홍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호초를 파괴하고 어패류를 먹어치워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바다의 말썽꾼 불가사리. 정부에선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연간 1,300톤 정도 소각합니다. 이런 불가사리가 친환경 제설제의 핵심 원료로 재탄생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일반 제설제에 불가사리 추출 성분을 포함해서 국내외 8개 특허를 보유한 기술력으로 추출해낸 불가사리 가루. 기존 제설제에 들어있는 환경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탄산칼슘 다공성 구조체라고 해서 구명이 거기에 이제 제설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문제, 환경 오염의 원인 물질인 염화이온을 흡착함으로써 10시간 동안 4가지 종류의 제설제가 식물에 끼치는 영향을 관찰해봤더니 불가사리 친환경 제설제를 투여했을 때 가장 덜 시들었습니다. 금속과 접촉했을 때 부식률도 다른 제품보다 낮아 제설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차량 부식 현상도 개선할 길을 열었습니다. 친환경성을 앞세워 납품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바닷속 쓰레기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스무살이야 월드컵 결승전 이제 5시간 반 남았습니다. 생중계를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시차입니다. 밤잠 설치기 쉬운데 심야 경기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눈의 피로를 덜기 위해 조명은 약간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경기를 보다 흥분하게 돼 잠들기 한층 더 어렵죠. 숙면을 위해선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빠질 수 없는 야식, 안 먹는 게 좋지만 먹는다면 칼로리가 낮은 걸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마네킹 하면 군사롭고 비현실적인 구둥신 몸매가 떠오르죠. 그런데 이런 관행을 깨는 마네킹이 등장했습니다. 한 스포츠 의류 브랜드가 영국 런던 매장에 뚱뚱한 마네킹을 선보인 건데요. 여성의 다양한 체형을 반영했다는 호의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과체중을 조장할 수 있다며 복지하는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누구든 제재를 어기려 한다. 미국 보수매체인 폭스뉴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의 기름 불법 환적이 제재 위반인지를 묻자 제재는 모두가 어기려 한다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유럽을 순방 중인 김정숙 여사가 스웨덴의 한 공원에서 라떼파파들을 만났습니다. 라떼파파란 남성 육아휴직이 일반적인 스웨덴에서 유모차를 밀며 커피를 들고 가는 아빠를 뜻하는데요. 김 여사는 스웨덴 왕실의 필립 왕자도 육아휴직을 썼다고 하더라며 한국 남성들도 용감하게 휴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오늘 밤 축구 결승전 거리 응원에 나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단체 응원이 펼쳐질 월드컵 경기장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을 기준으로 기온은 21도에서 17도 공포가 되겠고 바람이 불면서 다소 서늘할 수 있으니까요. 겉옷은 꼭 챙겨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그 외 지역은 종일 자외선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경기와 충청 이남 곳곳에서 짙어지니까요. 나들이길 실시간 오존 농도 확인하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적당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27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은 강릉이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27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결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